영상 좀 찍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번 숙제를 중단원 이제 중단원 가보시면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이었고 제가 이제 거기에 네 문제인가는 숙제 문자 보셨으면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정은 많네. 몸이 안 좋아가지고 혹은 잠이 들었대요. 월요일날 수업 끝나고 수요일인데 2박 3일 동안 자기 들어요. 이거 좀 그것도 좀 유치하긴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아프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잔인한적으로 왜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플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프다고 성적을 봐주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유경험제 저도 옛날에 말한 적 있나? 수능 당일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1교시부터 끝날 때까지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이랑 아예 달라가지고 수능 자체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 못 보면 대학 못 가. 예신으로 갈 수는 없고 거의. 그 당시만 수시로 가는 인원이 한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정시입니다. 저희는 고1 때부터 그냥 들어오자마자부터 모의고사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때부터. 근데 아무튼 우리 탓할 거 없어. 내 잘못이야. 그냥 아프지 말던말이야. 시험 19일 남았어요. 저희 실제로 추석 제외하면 19일도 아니죠. 한 2주 남았나? 2주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지금쯤 되면요. 뭔가 정리도 돼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이제는 사실 기본 계산, 대표 문제는 그냥 자연스레 풀 줄 알아야 되고 저희가 아마 이제 이번 숙제부터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능 문제, 수능 기출이라고 그런 수능에 나오는 것도 연습을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안 따라주면 수능이 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질문 받을 건데 자,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질문할 거 준비하세요. 영상 나왔어요? 네. 한번 잘 들어보시니까 요거 필기 잘 됐고 열심히 했네.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어요? 점이랑 식일 때가 뭐예요? 점이랑 식? 맨 앞쪽에 여기? 여기서 이거 두 개. 그 점일 때는 그냥 더하라고 말씀드렸고 식일 때는 반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x축으로 1만큼이면 x에다가 x 빼기 1을 대입한다. 문제거든요. 자, 잠깐만요. 요거 제가 질문 받고 좀 커멘트하고 좀 질문 받을게요. 예. 예를 들어 어떻게? 요거? 이런 거. 그 방금 말한 대로 제가 아마 비유하건데 영어 단어다. 그냥 이동이라는 건 영어 단어처럼 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해를 못해도. 근데 방금 설명한 대로 요거 식이죠. x축으로 이만큼이면 x 자리에 뭘 대입하라고요? 이거 죄송한데 필기를 잘못한 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x, 여기 x 자리에다가 x 빼기 2를 대입하는 거. 다시 y축으로 1만큼이면 y 자리에 뭘 대입하라고? 바로 치시고요. 근데 잘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면 x에다가 넣고 y에다가 넣어보잖아요. 이 식이 평행 이동된 식이다. 좀 질문을 좀 자세히 해줄래? 그러니까 지금 보기 자세히 문제 보여주던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식은 다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시죠? 이걸 쓰면
그 질문을 자세히 할수록 너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질문을 자세히 한단 말은 이해를 잘해야 자세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란 건. 이게 이거 지난해 시기잖아. 기울기가 이거. 문자 두 개. 뭐 어떤 거? 저한테 이런 거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아까처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주는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줄 때는 저희가 먼저 봐야 될 때 역시나 이게 점에 관한 건지 식에 관한 건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점이에요, 식이에요? x, y라는 건 점이야, 식이야? 이건 점이거든요. 자, 이 점을 이 점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야. 근데 점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더한다고요? 그럼 여기 x에서는 그대로 더해지는 뭐예요? 그럼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고요? 다시 y에 그대로 더해진 건 뭐예요? 그럼 얘는 y축으로 4만큼 움직였다라는 말에 간접적인 표현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나왔을 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로 주면 쉽잖아요. 아마 이번 시험 때까지는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또 뒤에 보면 이게 점이 아니라 식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요 말로 하자면 x축을 얼마만큼? 이만큼 y축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인지 식인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식은 뭔데요? 이게 식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x, y 앞에 f라고 붙어 있잖아. 얘는 지금 이런 기호도 있는 기호인데 이거는 지금 식이라는 거예요. 이 식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식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고? 여기 마이너스를 썼다. 점은 그대로라며 그 말 내내 하지 않았나? 영상 내내 했을 건데 점은 그대로 더해라. 식은 반대로 대입하라고. 그럼 x가 x 플러스 4로 바뀌었단 말은 위에 써야죠. x축을 얼마만큼 써볼래? 여기가 같죠. x축으로 얼마만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다르네. 앞에다 x축이라고 써야 됩니다.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y축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또 이제 이런 뭐 점이든 식도 움직이라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마이너스. 아까랑 달라진 거는 간접적인 표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보다는 이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영상 내내 이 표현 나오면 이렇게 말로 바꿔서 이제 아까처럼 푸시라는 거예요. 풀긴 앞으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이게 아이를 해라는 거예요. 풀게 풀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근데 아까 영상에 이거 나오지 않았어? 나왔을 텐데 이런 말. 나오겠을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오래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간접적인 표현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이동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는 특별히 질문할 거 없는 건가? 그 맨 마지막에 그 최소값 구하는 대칭 이동 그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펼쳐서 이 직선으로 가는 문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다 A 저희 요거 하시죠. A를 그럼 저희 친구는 일단 식을 요 근래 무역이가 좀 숙제가 달랐어요. 이게 지금 내 생각에 그 교과서에 가보시면 교과서에 앞에 여기 이게 3이라는 이제 이동 쪽이랑 아직 덜 풀었잖아. 이제 한번 너가 기본적인 계산이 된다고 치면 아마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 문제. 그걸 좀 한번 풀고 있어봐. 지금부터. 아시겠죠? 오늘 2교시는 저랑 같이 할 건데 1교시는 뭐 확인하시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영어한 건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잘 참여하시고 뭔가 좀 배워가세요. 자, 그럼 질문할 게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자, 그럼 질문 좀 받아볼까요? 자, 질문 해주세요. 시작할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험 봤던 대단원 문제도 질문 추가로 받겠습니다. 중간은 네. 몇 쪽일까요?
264쪽이요. 자, 중단원 264쪽에 몇 번? 6번. 6번. 자, 이 문제. 혹시 이 문제 우리 뭐 비슷한 거 풀어봤던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들? 얘 지금 선생님 화면 안 보여?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얘 지금 일단 어떤 방정식 하나가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을 나타낸다 그런 문제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약간 도입부가 중요해요. 뭐냐면 얘 어쨌든 지금 얘 무슨 방정식이야? 얘 원의 방정식이죠. 이 말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A, B의 위치를 보시면 먼저 A라는 거의 위치가 여기랑 여기 들어있고 B라는 건 여기 들어있잖아. 근데 이게 원이 되려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약간 처음 봤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많이 봤잖아요. 네. 특히 이게 무슨 형? 표준 아니 일반이요. 이런 걸 저희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전개형 오잖아요. 근데 일반형이 저렇게 생겼나? 보통 뭔가 좀 이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디? XG 요 자리는 근데 사실 자 엄밀히 말하면 항상 1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왠 줄 알아? 예를 들어서 1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도 되는데 이런 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1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뭔 줄 알아? 두 개가 4도 가능해. 그치? 그 말이 중요한 거지. 4도 가능해요. 이런 경우라면 핵심은 뭐라고?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여기는 원의 방정식은요. 여기가 다르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나누기 2, 나누기 4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꼭 1이 아니어도. 근데 이게 한 개가 2고 한 개가 4면요. 이거 더 이상 원의 방정식일까요? 나중에 기하 배울 친구들은 이제 기하 시간에도 약간 이런 거 하나 배워오는 게 있어요. 이거 이상한 걸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봤지만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시 돌아가서 얘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건 보시면 우리 보통 그동안 문제 풀 때는 이 조건으로 다들 아시는 반지름 제곱자리가 양수란 조건 아세요? 원이 될 조건이라 배운 적 있잖아. 네. 사실 그게 떠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아마 풀어보시면 이거를 쓰기보다는 약간 뭐 이게 지금 두 개 묶어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희도야 A값 얼마가 될까? 네. 이게 A가 1이다라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반지름과 가지고 B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한번 계산을 해봐요, 나는. 이제 여기 있는 B는요, 당연히 반지름 써야겠죠, 반지름. 반지름으로 B 구하시면 되고요. 네. 자, 다시 이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인데, A의 위치를 보니까 저기 맨 앞에 있네. 근데 너네가 이제 그동안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내용. 저기는 항상 1이다, 그건 아닌데, x제곱과 y제곱은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르면 원이 안 나와요. 사실 이건 더 이상 원이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 B는 구해봐. 또 7번. 자, 다음 장에 7번. 자, 여기 안 하고 반하고 딱 두 학교 있는데 두 학교 친구들은 이 프린트물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저희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기출문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풀어보시면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풀 줄 알면 이제 기출도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7번은 이거 맞나? 자, 얘기 읽어볼게요. A라는 점과 원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끊고 요거 참을 수 없잖아. 뭘로 바꾸자고? 표준형 바꾸실 여러분들? 좋은 습관 맞나 이제? 혹시 오른쪽에 뭐 나와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중심과 반지름도 꺼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자, 여기 위에 점 B를 잇는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는데 혹시 오랜만에 이 내용 기억나세요? 어떤 M이 그리는 도형, 자취
뭐 이런 문제를 해본 적 있어요. 혹은 막 나타내는 도요. 혹시 아예 노베이스예요? 아예 이게 날아간 거예요? 제가 뭐 주인공이다, 조연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나? 네. 여러분들이 이거 심지어 RPM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해본 적 있다니까. RPM에서. 자, 얘 주인공이 누구야? 네. M.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보통 제가 주인공이라 불러요. 근데 뭔가 표정이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되는 표정인데? 주인공. 자, 첫 번째 주인공. 보통 뭔가가 그리잖아. 보통 여기는 뭐 그린다, 나타낸다, 자취 이런 말 막 쓰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주인공 보통 뭐라고 준다고 그랬지? X, 컴마. 주인공 X,Y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이 주인공을 도와주기 위한 조연. 물론 제가 쓰는 말이에요. 조연. 자, 위에 조연 누구는 오죠? B. 일단 주인공이 A, B의 중점이니까 누가 필요해? B. A. 그 B 이제 A라는 게 조연. 근데 조연 한 명이 더 있잖아요. 누구? B. 얘도 조연인데 이 문제가 대표 문제인 게 가끔 조연이 안 나와요. 지금 A라는 점은 나와 있지만 B라는 점이 안 나와 있잖아. 이럴 때 점 B 뭐라고 준다고요? A, 컴마 B. 자,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게 대화가 안 되는지 생각해봐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고1 때까지 안 되면요. 고2, 고3 가봤자 이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좀 깔아줘야 됩니다. 이제 위에는 못 올라가요. 이제 그 친구들은 이 정도는 언제 물어봐도 탁 누르면 탁탁탁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요. 이거 참고로 고2 또 나옵니다. 그리는도요. 자, 얘 A, B라고 줄게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 필요한지 아세요? 식. 관계식. 소위 관계식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약간 또 콤보 중 하나야. 보통 조연이 없을 때는 조연으로 관계식을 만든다는 거야. 어떻게? 지금 이 조연이 어디 위에 있대요? 이 원 위에 있는 거 맞나? 네.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얘 뭐 하면 돼? A. 아직 기억 안 나세요? A, B 대입하시면 여기에 A, B에 관한 시간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는 실제로 조연과 주인공이 만나가지고 이 식을 이용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사실 이게 찐 대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자, 이제 조연과 주인공 만날까요? 자, 이게 지금 주인공인데 다시 이 주인공 지금 M이 뭐래요? 위에? A, B 중점. 야, M은 지금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면서요. 네. 너네 중점 구할 줄 알겠네. 네. 중점 구하는 공식. 자, 2분의 평균 구하는 공식이죠. 네. 아직 기억 안 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X랑 A, Y랑 B 서로 간의 관계의 식이 또 생깁니다. 그 식을 정리해서 이 식의 이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찐 대표 문제인데. 자, 병기라 기억나니? 이제 병기도 같이 한 적 있지 않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RPM 때 제발 못하는데 복습 좀 하세요, 여러분들. RPM 가보면 이런 거 잔뜩 있다니까요. 자, 그리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마무리 지으면 안 될까요? 이거 다 해줘야 돼,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식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이 식을 A는 정리하시고 이 식을 B는 정리 여기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나오는 요 식이 이 문제에 저 그리는 도형이 이 도형이 이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해보시면 여기에 원의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이해돼요? 이 문제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결국 무슨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네. 이 원의 넓이 구하세요. 그 문제 아니에요? 정리했어요? 이제 이 정도는 우리 19일 남았다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탁 주려고 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책 한 권 쓰더라도 그러니까 RPM 책에 모셔 두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그런 책이 좋은 점이 뭐냐면 유형이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유형만 일단은 외우던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 책에 있는 유형이 전부 다. 어떤 유형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유형인지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정리하세요. 그리고 부탁인데 핑계 대지 마. 제발. 뭐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유는 본인한테 얘기해.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발전하시려면 뭔가 외부에 찾지만 나한테 일단 이유가 있다 생각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소대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일단 나한테 찾아.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항상 피드백 한다고요. 시험 끝나면. 내가 뭐 좀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너네도 고민해봐야지. 자, 정리하시고요. 자, 또! 자, 얘는 이해했어? 네. 오랜만에 주인공, 조연, 관계식 기억하세요. 특히 이 문제가 찐 대표 문제예요. 조연한 게 없는 경우. 보통 쉬운 문제는 다 주는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빼고 다 주는 문제가 있어. 아마 이번 숙제 하나 있지 않나? 여러분 제 기억에 이번 숙제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얘보다 쉬운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몇 번에 있지? 제 기억에는 이것보다 쉬운데 여기 18번에 있네요. 다들 18번은 보셨나요? 여기 267쪽에 18번 얘랑 같은 문제거든요. 얘는 왜 쉬운 줄 아세요? 관계식. 다 나와 있잖아. 조연 나와 있고 관계식 나와 있으면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래서 그냥 하면 되고 이게 대표 문제라고요. 원래 조연한 게 덜 주는 문제가 대표 문제예요. 우리 이 느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넣어놔. 이게 머리에 있으면 이 흐름을. 아시겠죠? 또 305쪽에 네. 305쪽에 305쪽? 대단합니까? 자, 대단원 갔다 올게요. 305쪽에 24번 그렇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시험 봤던 대단원 문제. 자, 이거 한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아마 이 문제 정도가 좀 이제 그날 좀 틀릴 만한 것 중에 일단 하나가 이 문제인데 자, 24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혹시 오랜만에 보는 시간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나 보세요.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맞춰봐. 제가 이 문제를 똑같이 읽은다면 제가 뭐 할지. 그 저는 여러분들 어떤 루틴이란 게 있다니까. 뭔가 나오면 항상 하는 행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언제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DNA에 있어가지고 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거를 하니까 보통은 많이 풀리더라. 근데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 수학이 좀 쉬워. 그래서 약간 좀 쉬워요. 그런 면에서는. 자, 읽어볼게요. 자, 원한 게 있고요. 자, 여기 A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원 위에 어디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 밑에 직선한 게 있습니다. 직선한 게 있고요. 이번에 여기 BC는 요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야. 한번 체크할게요. 이 친구는 직선 위에 있고 얘는 원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 세 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사실 너네가 이제 정삼각형 말고 그냥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몇 번 본 적 있어요. 이제 그냥 근데 이제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뭐를 구해봐라? 최소값.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디냐에 따라 넓이 바뀔 거니까 제일 작은 거. 이게 이번 시험 관통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그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이제 제가 보통 넓이란 말 나오면 잘 그려봐라 그 말도 하는데 한번 뭐 잘 그려보던가.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그냥 대충 해도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해보니까 대충 해도 상관없다는 거 판단했는데 일단 한번 대충 그려보자는. 혹은 잘 그려보시면 자, 아무리 대충이지만 나름 현실 고정할게요. 이거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아마 그림에 이런 그림 나오지 않나요? 대충이지만 대충 그림 이거 아닌가?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예요? 네. 그럼 이거가 약간 이건가? 아마 이런 그림 나오실 거예요. 네. 이런 그림 아마 나올 겁니다. 일단은 대충 그렸지만 대충 아닙니다. 나름 현실 고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되게 먼저 한번 이해해 볼게요. 다시. 지금 A라는 점은 원 위에 있고요. BC는 요 직선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세 개를 딱딱딱 이었더니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자, 제가 하나 시켜볼까? 너네 한번 정삼각형 그려보세요. 몇 개만 그려보시면 이 문제의 핵심을 알게 돼요.
주로 항상 이렇거든요. 뭔가 새롭다 싶으면 몇 개 또 해봐요. 몇 개 해보면서 느낌을 받아요. 이게 이제 해보시면 해보시면 드는 생각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일반적인 경우랑 다르게 이 점 A, B, C가 각자 지 멋대로 가니까 이게 좀 같이 가요. 이 말 이해하세요? 가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 A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서 정삼각형 그려보시면 이거 제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건가? 네. 좀 그래 보이세요?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정삼각형 한번 그려보려고 노력해보시면 그게 뭔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삼각형이거든요. 이해돼요? 자, 적당히 눈치껏 자 이렇게 대충 가면 이거 좀 그래 보여요, 여러분? 아닌가요? 좀 그럴싸해요? 자, 이번 문제는 자, 넓이가 제일 작은 걸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 지금 딱 두 개 해봤거든? 누가 더 작아? 네. 요 점에서 긋는 게 작네요. 네. 이게 더 크네. 네. 그럼 질문, 얘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냐는 거야. 네. 어디로 가면 돼? 이게 점점 내려가다가 최소가 약간 여기쯤 이면 제일 작을까? 그리고 저기쯤이 뭔지 아세요? 너네가 배운 것 중에? 지말. D 빼기 할 그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D 빼기 할 문제인데 그 D 빼기 R이 여기 있는 정삼각형한테는 뭐가 되는 문제인 줄 아세요? 높이가 되는 문제예요. 즉 최소일 때 높이가 D 빼기 R이 문제예요. 정삼각형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D 플러스 R D 빼기 R 그 문제. 일단 사실 냄새는 났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게 이번 시험 범위에 사실 D 플러스 R D 빼기 R에서 많이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교과서에도 비슷하고 있고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이런 거 보통 또 D 빼기 R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이해돼? 자, 다시. 자, 이제 가이드 할게요. 계산해봐. 여기가 D 빼기 R로 구한 게 가장 작을 때 아니냐는 거야. 그리고 자, 질문. 우리 이제 넓이 구해야 되니까 밑변 구해야 되거든. 너희 혹시 정삼각형 높이 알면 밑변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론상 원래 높이를 알면 밑변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표정을 또 보아하니 자, 무슨 말인지 하나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처럼 하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너네가 이제 여기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론상. 대충 적당히 제가 뭐 2라고 할게요. 뭐 나장 치고 요거 D 빼기 R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밑변 필요한 거잖아. 그럼 제가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A라고 볼까요? 그럼 질문. 요만큼 길이가 얼마게? 요거 정삼각형은 2등변이니까 2등변의 성질을 쓸 수 있어요. 2등분 되죠. 여기는 얼마예요? 요거 A잖아. 그럼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로 한 명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삼각형의 높이를 안단 말은 당연히 밑변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밑변 구하신 다음에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추가 질문. 이 문제가 만약에 최대값으로 바뀌면 일단 어딘지는 아시겠어요? 네. 당연히. 어딜까요? 제곱. 여기 제일 꼭대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최대값일까? 네. 이 경우는 높이가 얼마나 얘기야? 너네가 아는 D 플러스 R을 높이로 가질 때가 최대라는 거예요. 자, 경은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근데 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몇 번 해보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지? 항상 이런 문제 처음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려도 보고 느낌 받아보는 거죠. 이게 해보면 다들 기억나?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했었더라면 발견했을 거라는 거야. 실제로 발견한 친구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다른 반에서는 그냥 맞춘 친구도 있어요. 처음 맞지만. 그러니까 걔가 뛰어나서 그냥 그건 아니야. 그냥 일단 제가 시키면 잘해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보면 느낌이 오고 당연히 이번 시험 범위에서 D 플러스 R, D 빼기 R은
그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그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높이 구하신 다음에 밑변구에서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정리가. 근데 원래 보통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걔를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피타고라스 이용하세요. 자, 또! 자, 또 질문 받겠습니까? 자, 오늘도 1시간은 최소 맞을 거예요. 근데 벌써 30분이야. 하고 저 270쪽에 14번이요. 자, 270쪽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하세요. 4번. 혹시 이거 봤던 기억은 나요? 네. 이거 어디서 봤었게? 파란 색깔 페이지. 자, RPM이 맞아요. 파란 색깔 페이지 이름이 뭐냐면 실력법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요거 간단히 몇 가지 게임을 하면서 이제 요런 것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자,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때 많이 하게 될 소위 분석이란 걸 좀 먼저 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려면. 다시. 너네 지금 자,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가 지금 누구 그래프게? 일단 문제에 써있죠? 얘가 지금, 맞아요. 얘가 지금 이거야. 이 그래프가 지금 이거인 거예요. 이렇게. 자, 얘가 나와 있고, 저희가 찾아볼 거는 밑에 있는 새로운 친구. 이 친구가 나타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너네가 아는 평행이동과 대칭 같은 걸 막 한 상태예요, 이게. 자, 우리는 어쩌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이게 소위 분석이란 거 맞나?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아냐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저 식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잘 이용하면 되겠지. 자, 분석 들어갑니다. 자, 먼저 요 식 안에 보니까 일단 오른쪽에 1 빼기 y라고 써있는데 여기 쓸게요. 얘랑 같은 식인데 일단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2학기 때도 배우지만 보통 x, y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그걸로 묶어주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자, 일단 묶어줄게요. 자, 묶어주니까 일단 뭔가 하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분석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로 한번 가볼 건데, 다들 혹시 이거 이제 힌트. 어떤 앞에 뭔가 식을 쓸 건데 어떤 친구를 평행 이동하면 저 식이 나옵니다. 일단 평행 이동 냄새는 나세요? 어디가? 야, 이거 두 개가 평행 이동부터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두 개가. 그 앞에다가 어떤 식을 써야 할까요? X, 마이너스 1. 맞습니다. 자, 얘는요. 이 친구를 자, 얘는 두 번에 걸쳐 할게요. 두 번에 걸쳐서 이 친구를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저거예요. X축 얼마에 자, 요거 식에 관한 이동이니까 반대로 해석해. 반대로. 자, x축 얼마만큼? 1만큼. y축? 1만큼. 자, 요 친구를 요렇게 움직이면 제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분석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근데 우리가 쓸 건 이거란 말이지. 네. 한 번 더 뒤로 가볼까요? 다들 혹시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시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거든요. 네. 특히 이거는 언제 저런 게 생겨? X축. 무슨 대칭동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생길까요? X축. 분석 끝. 자, 다시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얘거든요. 너네가 찾으실 건 뭐라고요? 지금 상우랑 여기 누구냐? 오늘 안 풀어온 친구들 이거 필기는 하는데 정답만 쓰지 마. 자, 확인하고 물어볼 겁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다시 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출발. 자, 얘를 첫 번째 뭐부터 하자? X축 대칭.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순열 순서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리 바꾸면 다른 게 되거든요. 다시 얘 먼저 뭐부터 해야 돼? X축. 얘를 x축으로 접으시라는 거예요. 접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자고? X축을 얼마? Y축을. 이게 말로 해봐. 어디로 가는 얘기야? X축을 x축 이만큼이 뭔데?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움직이면 뭐 또 그림 있지 않을까요? 밑에 이제 그런 그림 나오지 않냐는 거지. 혹시 뭐 그럼 찾을 수 있겠어 이제? 이게 누가 물어봤지? 저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너는 어디가 안 됐니? 저 y-1 마이너스 1로 묶을 그럼 이걸 안 묶고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안 묶고도 뭐 되면 상관없는데 아마 해보시면 분석이 깔끔하게 안 떨어질 거예요. 자, 앞으로 좋은 습관 하나. x랑 y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그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을 언제 들을 거냐면 무리함수의 일반형. 무리함수의 일반형이 이걸로 묶어주면 표준형이 나옵니다. 이 묶어주는 게 사소해 보이지만 저것도 중요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얘를 묶어줘야 평행 이동이 보이는 거예요. 묶어줘야. 아시겠죠? 이게 2학기 때 이제 분석의 맛배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 분석이었잖아. 다들 기억나시죠? 네. 기본형 외워서 분석하잖아요. 이런 게 분석이에요. 이런 거. 자, 정리해 보시고 또 7번, 17번이면 같은 페이지에 이 문제 맞나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혹시 많은 친구 이제 이 정도는 좀 센스 있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았구나. 앞에 맞았어. 제가 알아냈을 때 굉장히 행복했는데. 앞에 맞았다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일단 뭐 그림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얘랑 얘를 더한 거에 최소값 문제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 배운 것 중에 뭐 쓸 것 같아요? 이게 보여 있잖아. 자, 펼침감 직선 가야겠죠? 일단 먼저 펼칠 거 보이세요? 딱 하나를 보이긴 하는데. 현사 누구? 정의를 어디로 펼쳐요? 여기 여러분들 X축으로 대칭은 할 것 같죠? 이 정도는 예상되시는 거예요. 네. 보통 꼬여있으면 어딘가로 펼치잖아요. 근데 딱 봐도 여기 내리면 되겠죠? 자, 펼쳤습니다. 자, 얘의 좌표는 5,y고요. 저는 지금부터 얘를 안 쓰고, 자, 얘를 안 쓰고 얘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돼? 다시 이번 문제는요, 결국 요거랑 요거를 더했을 때 가장 최소가 되는 곳이 어디냐,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이 문제 너네가 또 아는 것 중에 관련 문제 없을까? 특히 원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대칭 이동의 요 아이디어랑 원에서의 그 문제가 섞인 문제예요. 혹시 이거 뭔지 알겠는 친구? 얘 최소값 또 눈대중으로 자 Q가 어디 있어야 제일 최소일까요? 제일 알아요. 야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Q가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 관련 문제일까요? 그리고 직선은 여기 내용이고요. 펼치고 직선이잖아. 요거 어떻게 구할까? 빼기 R. D 빼기 R. 이거 D 빼기 R 문제 아니에요? 네. D 빼기 R이잖아. 아까도 나왔잖아. D 빼기 R, D 플러스 그 문제예요. 근데 이게 재밌다는 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그냥 잘 만들었어. 이게 이제 대칭 이동의 아이디어도 쓰고 마무리는 D 빼기 R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혹시 선생님 마무리 칠 수 있겠어? D 구할 때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D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잖아. 원에서 보통 D라고 부르는 거는 꼭 직선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원의 중심에서 잰 거리를 저희는 D라고 하자고요. 암묵적으로. 이런 말 여러분들 저 심지어 표현 하나 안 받고 토시 하나 안 바꾸는데 중심에서 잰 거리를 저희가 암묵적으로 D라고 해요. 원에서는요. 그러니까 원에서는 워낙 D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제가 DD 그러면 중심에서 거기까지 거리를 재라는 게 D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점이니까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가 D인 거예요. 현석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직선 없잖아. 이런 유형이 있었거든요. 꼭 직선이 아니라 점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방학교재 베이직셀도 있는 문제였고 아무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자, 또! 정문아 질문 다 했어?
질문 끝난 친구들은 좀 또 시간 아까우니까 잠깐 이제 틀린 문제 오답 확인을. 자, 농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다른 거 기출 풀었는데 이거 굉장하다. 진짜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도도 쉽게 나왔고 그냥 계속 쉽게 나왔어요. 이 이맘때 시험들. 네. 266쪽에 16번. 266쪽에 16번. 네. 오케이. 자, 내일 추석이니까 저희 이제 알차게 보내야겠죠. 자, 오늘 잘하세요, 마무리. 자, 16번은요.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두 직선이 있는데 그게 이 친구한테 접하더라. 혹시 이 문제 RPM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게 이제 RPM 문제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랑 같은 식의 설명할게요. 역시나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얘 일단은요, 잘 봐. 일단은요, 뒤에 보니까 접한다는 말 보이잖아. 직선이 접한다는 말은 저게 합쳐서 접선이라는 얘기죠. 이게 또 접선 관련 문제예요. 그럼 저희 접선이 몇 가지 이용 배웠다고? 3가지. 3가지 이용 배웠잖아. 그럼 우리가 항상 이제 뭔가 루틴을 접선 넣으면 셋 중에 무슨 이용? 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배운 대로 전략을 쓸 거거든.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렵다는 게 좀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셋 중에 한 가지 유형인데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야. 자,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자, 어떤 원함기가 있어요. 여기 그릴게요. 자, 이 원이 넓이를 2등분하는 까지 끊어봐. 이걸 알고 계시죠? 보통 어떤 직선이 넓이를 어떻게 해야 2등분돼요? 중심을 전혀. 원의 중심, 이게 몇 콤마 몇이에요? 6,4. 요 중심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나 봐. 제가 파란 색깔로 그려볼게요. 지금 약간 뭐 이런 느낌 맞나요? 네. 저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키는 이거잖아요. 넓이를 2등분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얘가 어디에? 이 원에 접할 때 혹시 이 원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바깥쪽에. 이렇게 그리는 거 맞나? 네. 이 그림입니다. 이게 접선의 3가지 유형 중에서 얘나 무슨 유형일까요? 네. 이제 이거 접선 관련 문제예요. 셋 중에 한 개로 보이지 않으세요? 한번 그려보니까 혹시 경기라 얘 셋 중에 무슨 유형일까? 원 바깥. 바깥점 유형입니다. 이게 RPM이 나온 적 있어. 기억 안 나죠? 바깥점 유형이에요. 왜? 여러분 이걸 보고 나니까 지금 우리 이 0,3이 얘한테는 뭐예요? 바깥에서 그은 거네? 바깥점 유형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 거 진지하게 안 읽는다고요. 저는 사실 이런 거는요 언제나도 풀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저 외운 게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세요. 외운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틴, 접선이네. 셋 중에 무슨 유형이지? 분명히 무슨 유형일 거야 얘네는. 셋 중에 한 가지 돼야 돼요. 접선인데. 근데 일단은 한번 그려봤더니 넓이를 2등분한다고? 아, 중심을 지나야 되는 거네.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이 원에 접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 셋 중에 다시 무슨 유형이라고? 얘가 지금 얘한테는 바깥점인 거잖아. 바깥점 유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깥점 유형으로 보통 구하고 또 2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두 직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요거는 이렇게 또 이제 구한 다음에 시팅하면 되겠죠. 이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그려보시면 어딘지 알 겁니다. 정해봐! 자, 이런 거는 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많이 안 가요. 이 정도만 해도 운 좋으면 2등급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근데 이 정도가 어려운 정도인가? 그러니까 지금 막 이 문제 푸는데 보통 어렵다는 말에 쓰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손도 못 대거나 뭔가 있어야지 어려운 문제인데 얘는 뭔가 없잖아요. 그림만 잘 그리면. 그리고 기본기만 잘 돼 있으면. 물론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떤 친구, 쌤 근데 바깥점 어떻게 하죠? 이러면 이제 걔는 성적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방학 때 그거 안 하려고 진짜 책 3권 쓰면서 막 계산을 했는데 우리 방학 때 존버한 게 이런 거 계산하려고 존버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맘때는요 이런 이제 가이드를 해요. 계산은 되고 가이드는 가이드. 근데 계산이 안 되면 대화가 안 통해. 수학적인 대화가. 시험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방학은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원래 방학은 이렇게 좀 이렇게 쉬고 좀 더 이런 공부가 아니라 외적인 걸 하는 게 방학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아니야. 외국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만을 따라갈 수 있냐고. 아마 쉽지 않을까?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물어보세요. 네. 17분. 밑에 있는 17번 말씀하시는 거. 일단 요거 바깥점 이용이죠. 확인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바깥점 이용은 일반적으로 풀이 전략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두 가지요. 2가지 뭐랑 뭐? 기울기랑 위에죠. 위에죠. 그럼 자, 이 문제는요 둘 중에 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울기요. 왜? 서지기래요. 그럼 자, 은찬아 수직인데 왜 기울기야? 기울기라고. 그럼 수직인데 왜 기울기 쓰는 거예요? 기울기 베스트. 네. 더 하세요. 곱한 게 뭐? 마이너스. 그렇죠. 자, 일단 그럼 봐봐. 우리가 그 2가지를 설명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 말도 한 적 있을 거야. 둘 중에 뭐가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 만들 때 있잖아. 어떤 걸 좀 쓰게끔 그냥 요구하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이 문제처럼. 얘는요 2가지 풀이가 있지만 둘 중에서 기울기 풀이로 가자는 거야. 왜? 기울기로 가야 수직일 조건을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혹시 기울기 풀이를 할 줄 아시는 거예요? 갑니다. 첫 번째 기울기를 보통 m이라고 두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뭐 하죠 여러분들? 식별이 만듭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뭘로 끝내요? 보통 dr 갖다로 식 세우는 거죠. 네. 자, d 구할 거니까 반대편 2항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d랑 r 갖다 d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중심 얘 중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 플러스 a 맞나요?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2잖아.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고 양쪽에 분모 곱한 다음에 절대값이랑 루트랑 동시에 없애는 법 뭐라고요? 제곱. 양쪽씩 제곱하는 거 맞나요? 네. 제곱하시면 왼쪽에 절대값 뜰 수 있고 오른쪽 루트가 사라집니다. 전개할게요. 근데 혹시 이거 전개할 줄 아세요? 이것도? 이거 언제 배웠게? 1학기 때 뭐 제곱 배우잖아요. 뭐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전개도 할 수 있다는 거야. 혹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가능은 해요. 요렇게 따로 보시면 이거 완전 제곱식도 가능합니다. 구조를 잘 바꾸시면요. 자, 아무튼 전개할 수 있는 거잖아. 자,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뭐 식이 나올 겁니다. m에 관한 식이. 맞나? 네. 혹시 다른 얘기할 때가 좀 시간이 없나? 바로 못 가요? 귀찮은데. 자, 제가 요거 이제 전개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 전개가 안 되면 유제. 전개가 안 되면 전개할 줄 알아야 돼요. 17번 이거 근데 어디예요? 중단원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맞네? 여기 있다. 자, 얘 전개한 거 자, 너네 꼭 전개해봐. 여기서 답안지 보고하는 건 제 권한이에요. 저는 이거 몇 년째라서 사실 이거 할 줄 알잖아. 너네들은 또 막상 이러다가 시험 당일에 안 된다니까요. 갑자기 막 손이 얼어요. 해보세요. 자, 얘 전개하시면 여기 쓸게요. 3m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m 마이너스 a제곱 빼기 2a 더하기 3은 0이다. 이 식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것도 RPM 대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a를 몰라요. a를 알았더라면 m 값을 구해서 보통 끝이 납니다. 자, m이 모르는 상태가 왔잖아.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 내용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학 잘하는 표현이야. 그냥 일단은 끊고 할 거 하고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조건이 뭐냐면 두 접선이 나오는데 걔네가 뭐다? 수직이다. 너네 지금 자 여기 M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제가 혹시 여기 말인가 얘들 한번 누구 어떤 친구한테 이걸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관한 설명을 M 자리가 무슨 자리야? 기울기 그럼 얘 지금 N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이게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근이 나오잖아요. 근. 여기서 근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은 M인데 M이 지금 뭐라고요? 기울기 기울기란 말 이해돼요? 사실 여기서 어차피 얘한테 지금 근은요. 근이 M인데 이게 지금 기울기거든요. 그럼 어쩌면요. 수직이다. 조건이 뭐라고?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가 수직일 조건인데 얘 입장에서는 근이 기울기라고요. 그럼 저 말을 여기서 바꾸신다면 뭐란 얘기야? 두 근을 곱한 게 마이너스 1 맞나요? 네. 이게 두 근의 곱 근계수 문제예요. RPM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RPM이 나와요. 사실은. 그럼 다들 풀고 왔잖아요. 자, 근계수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결국 이제 저 말을 이해하시면 얘한테는 근이 곧 기울기거든요. 쭉 저 말은 수직이다.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두 근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해서 두 번의 곱으로 가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리해봐. 또 책 여러 권 사지 마. 아니 엄마하고 등골 해먹지 말고요. RPM 3번이면 푸세요. 304쪽에 13번 자, 304쪽에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17번은 유명한 시험 문제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시 대단원 갑니다. 304쪽에 시몇 번? 3번이요. 여기서 여기에 그 접점을 BC라고 할 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네. 네. 일단은요, 요것도 바깥점 이용이잖아. 바깥점 이용. 그쵸? 근데 얘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은 지금 접선 한번 구하려는 시도해 보셨나요? 네. 자, 얘는 굳이 간다면 접점이 나와 있으니까 위의 점. 저라면 위의 점 유형으로 한번 가보를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방금 전 문제는 수직이다. 기울기로 가는 문제였고, 얘는 지금 접점, 위의 점 나와 있으니까 뭐 위의 점 스타일로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잖아. 일단은 가볼까요? 플랜 A. 한번 가볼게요. 자, 위의 점 문제는 도입부가 뭔 줄 알아? A, B. 자, 여기에 있는 접점을요, 편의상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위의 점을 A, B라고 두는 순간 뭐 할 수 있게? 접선의 방정식을 1초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위의 점 유형은 식이 워낙 예뻐서 또 외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0,3 대입하는 거 맞나? 네. 저 점에서 그었으니까 저 점을 지나야죠. 지금 표정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계산이에요. 원, 툴. 나는 평상시에 기울기만 푸는데 그러면 못 풀겠죠. 문제. 얘는 기울기로 가면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기울기로 가는 게 얘는요. 빠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 그럼 망해요. 시간 부족. 자, 얘는 딱 눈치껏 위의 점으로 가자는 거야. 아까 전 문제는 기울기로 가자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얘 대입하면요. 뭐 나오죠? 3B가 1이니까 B값 나오나? 네. B 얼마? 네. 그럼 B값 나오면요. 이제 A값 구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위에 얘를 여기 대입하는 거지, 이번에. 네. 왜 대입해요? 위에 저게 지금 위의 점이잖아요. 요 원 위의 점을 A, B라고 두는 거예요. 위의 점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대입하시면 A 제곱은 이항할게요. 9분의 8 맞나? 네. 네. A가 몇 개 나와? 두 개. 그래서 두 점이에요.
그럼 BC가 완성되면 뭐 신발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BC 나왔는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신발끈 우리 배웠잖아요. 3점 나오면 신발끈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 문제. 일단 뭐 어디가 질문 포인트예요? 근데 혹시 저 방법 말고 다른 플랜 B? 자, 플랜 B 보여드릴까요? 사실은 약간 이거는 뭐냐면 사실 약간 좀 따라가 봤어요. 아마 너네가 시험에 나왔다면 이 접근을 먼저 해봤을 거예요. 그쵸? 근데 자, 플랜 B가 뭐냐면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면 다른 전략이 생길 수가 있다. 가 플랜 B입니다. 어떤 전략? 자, 이 그림으로 가보시면요. 지금 대충 그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A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 A라는 점에서 여기 뭐 했다고 지금? 그 접선 그은 거죠.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자, 그은 거 맞나?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할 삼각형이 편의상 여기를 점 B, 여기를 점 C라고 둘까요? 그럼 지금 저희는 요 삼각형 파란 색깔로 삼각형 ABC니까 손이 왜 이래? 자, 이거 구하는 거 맞나? 네. 이제 이 넓이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일단은. 근데 저희 전략이 뭐냐면요. 이거를 자 선을 좀 몇 개 추가로 한번 그려 볼게요. 어떤 선? 여기에 지금 제가 뭐 찍은 것 같아? 원래 중심이 있겠죠? 중심. 그리고 자 이 선도 한번 볼까? 1. 여기 반지름 얼마야? 1. 이거 1인 거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몇 도인 줄 아세요? 90도. 이게 일단 여기 90도예요. 네. 90도.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선 한 개를 더 꺼볼게요. 그럼 질문. 자, 이거 증명은 안 할게요. 여기 몇 도일 것 같아요? 혹시 여기도 90도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약간 이 문제는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좀 이제 여기서 약간 중학교스럽게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다시 어떻게? 자, 이제 여기가 1이잖아. 여기 중심이 몇 콤마 몇? 그럼 질문 지금 요 길이가 얼마예요? 이거 3이죠. 이게 너네가 또 RPM에 나온 적 있는 접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의 전략을 쓰는 거야. 여기 있는 요 파란 색깔 요만큼 길이 얼마예요? 이거 2루트 맞나? 네. 그리고 저희 목적지는요. 지금 넓이 구하는 중인데 저는 요 길이를 구해서 요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아시면 또 이론상 피타고라스로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넓이 구한 걸 2배 하자라는 전략이에요. 이 빨간 색깔 구해서. 혹시 이 빨간 색깔 뭘로 구하는 줄 아세요? 이게 그림이 지금 약간 잘 안 보이나?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만 확대해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그래서 저 부분 혹시 자, 지금 제가 저 초록 색깔 부분만 확대를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저 빨간색이에요. 여기가 빨간, 그러니까 세워서.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게 닮음에서 뭔가 이제 옛날에 또 옛날로 가면 이것도 유명한 그림 하나예요. 요거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 구하는 전략은 닮음보다는 이런 전략이 있어요. 중2때 배웁니다. 얘의 넓이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너네 혹시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있잖아. 이거를 밑변 얘를 높이로 할 수 있지. 또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할 수 있나? 이렇게 구한 게 어때야 돼요? 해볼까? 이렇게 구한 삼각형의 넓이랑 얘를 편의상 x라고 할게요. 이렇게 구한 넓이랑 어때야 돼? 요거 이제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끝났죠? 요 길이 나오면 이 길이 나오거든요. 요거 2개 하면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넓이를. 그래서 구해서 2개 하시면 돼요. 아마 왼쪽과 오른쪽 합동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기하적인 방법, 약간 기하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약간 또 이번 시험 준비하실 때 특히 원이라던가 도형의 이동에서는 이런 그림, 항상 말하는 그림. 솔직히 이 문제는 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냥 바깥점
유형 나왔길래 또 워낙 식이 예뻤거든요. 특히 2점에 0이 들어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게끔 시키려면 내 생각에 여기가 0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이게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쪽이 복잡해져. 혹시 그렇게 이걸 못 풀게 만들면 이거 어떻게 접근하시면 돼요? 접근 방식을 두 가지 팁입니다. 다들 이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이제 원 쪽이 조금 어렵다는 말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번 뭐 추석 때라던가 혹은 남은 기간 원을 더 열심히 파시면 되겠죠. 일단은요. 뭐 집합과 명제는 좀 된다고 치면 이제 원 쪽. 하늘 그리고 도형의 이동은 또 나쁘지 않죠. 이동은 또 그냥 이동하면 좀 심플하게 끝날 때가 많은데 이 원 관련 유형도 많고 좀 복잡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질문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다 LPM에서 뭔가 참고할 것들은 있어요. 이런 건 처음이지만. 뭐 예를 말하자면 여기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RPM 유형 문제입니다. 접선의 길이라고 해서 DR 관련 유형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약간 도움 됐나요? 네. 자, 정리해 보시고 또 다시 풀어봐야겠지? 이거 내 거예요. 자, 또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태용아, 질문할 거 없어? 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리얼리? 네. 그 뒤에 실제로 도형의 이동도 뭐 질문하세요.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아는 척 하지 말고. 또 분위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옆에 애가 막 질문 안 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걔가 돈 내줄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혹시 또 원비 가지고 싶으시면 원비 좀 원장님 피셜 학원비 결제 기간이라서 가지고 왔으면 맞다. 그래요. 너도? 저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쉬는 맞아. 시간이라서 열심히 할게요. 네. 이번 달도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 구독하는 것처럼 저희 프라임 구독해 주신 거니까 열심히 서비스 제공해 드려야겠지. 상우야 서비스를 주겠다 이거야. 너가 근데 이렇게 막 꼭 그런 친구야. 넷플릭스 시청했는데 안 봐. 돈만 나가. 진짜 같아. 제가 그래. 근데 진짜 끊을 수 없는 게 이제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들이 많아요. 저희 가족도 전부 다. 난 심지어 제 여자친구도 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끊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쩌면 저희가 이제 구독이야 구독. 이것도 여러분들 언제든 끊을 수 있잖아요. 중도 해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도움이 되면 다니는 것이고 뭐 도움 안 되면 다니지 않는 것이야. 그래? 자 질문하세요. 현서야. 아까 인수분해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 그 문제가 너 말대로 인수분해가 되었더라면 실제로 기울기를 구해서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으로요. 근데 근해 공식 판별식이 아니라 근해 공식 굳이 구할 거라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문제는 그게 의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풀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너는 다른 친구들은 금방 끝날 걸 너는 한참 풀다가 또 시험 끝나고 돌아왔을 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풀이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최선인지도 이제는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문제들은. 그러니까 시험 때도 사실 여러분들 알잖아. 한 80% 대표 문제예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좀 이제 새롭다 싶은 건데, 그러니까 대표 문제는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좀 해보는 거지. 그래서 대표 문제를 빨리 풀 줄 알아야 돼요. 시간 미흡하면 후회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질문은 또 없나? 정규라 있잖아. 물어봐. 자, 반월고도 열심히 해.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들 다 똑같아요. 요거 표주야. 프린트 잘 넣었다. 자, 병이라 질문?
224쪽에 이게 64. 몇 쪽이에요, 대체? 264. 224쪽이요? 몇 번? 5번. 5번? 자, 5번 볼게요. 자, 이것도 뭐 인정이죠? 읽어볼게요. 이 5번 문제는 위에 필기가 하나 약간 애매해. 아니, 사실 이게 나올 수 있긴 한데,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나올 수 있긴 한데, 이제, 저한테 이제 목에 칼을 대고 물으면 저는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는 모자라다. 이건 또 그런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요, 강하게 말하잖아요. 100% 나온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부등식 관련 100% 나옵니다. 이런 거는 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일단 이해해보자고요. 새롭지만. 읽어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대충 그림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우리 유명한 문제 아니에요? 동시에 접하는. 보통 이렇게 넷 중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맞는 경기라? 자, 이거 한번 떠올릴 수 있고요. 근데 자, 뒤에 더 읽어볼게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점 1,2가 이 원 어디에 있대? 안쪽에 들어있다라는 말에서 한 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확인돼?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거 4개 중에 어디란 얘기야? 1,4분면 쪽에 있는 요 원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여기 안에 어딘가 좀 1,2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자,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건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가능한 자연수 R의 개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하셔세요. 자, 요거 한번 이해를 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한 겁니다.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1,2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일단은 요거 혹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나요? 경기라? 혹시 원의 방정식은 일단 뭘까요? 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Y 제곱 Y 제곱은 Y 제곱. 방금 말을 빼뜨릴 것 같아요. Y제곱이요? Y 마이너스 Y 제곱. Y 마이너스니까 R이라 하신 거죠? 내가 잘 못 들은 거지. 이거 말씀하시면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얘 지금 중심 몇 콤마 몇이야? 중심 몇 콤마 몇? R 콤마 R, 반지름은요? R인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조건인 거잖아. 맞아? 그리고 물론 지금 R의 조건은 양수일 겁니다. R은 반지름 길이니까 양수라고 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하나 만들 건데 이게 약간 어려운 포인트예요. 근데 어쩌면요, 그냥 가이드 할게요. 자, 지금 경기라 여기에 있는 요 선 뭐예요? 지금 원 내부에 1,2가 들어있잖아. 물론 정확히 뭐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찍은 겁니다. 여기 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 혹시 경기라 여기 있는 요게 지금 제가 뭐 표현한 것 같아요? 반지름. 반지름이죠. 그럼 지금 딱 보시기에 둘 중에 길이가 누가 더 길어요? 반지름. 그걸로 식을 세우는 문제야, 이 문제가. 조금 그게 뜬금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걸로 식을 세우라는 문제예요. 다시 어떤 식으로? 자, 여기 있는 요 길이, 얘 길이 구하는 공식은 1학기 때 배웠죠. 점과 점 사이에 이거잖아. 얘랑 누구랑? 자,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얘는 R이야, R. 자, 얘랑 비교하는데 어때야 돼요? 이게 왜 내부에 있단 말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요거 부등식 하나 푸시면 돼요. 요거 이제 부등식 푸시면 아래 관한 뭔가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질문, 고급 질문. 1,2가 이 원 외부에 있으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지금 내부일 때거든? 외부일 때는요? 크거나 같다 아니에요. 이렇게 부등식 세우면요 1,2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원 밖에. 원 외부에 있다는 얘기 맞나? 네. 이런 식으로. 자, 같다는 왜 안 되는 줄 알아? 위에 이거 되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위에.
이거는 위에 있다니 위에 있다. 요 세 개가 딱 사실은 세 가지예요. 다시 이 점이 안쪽에 있으면 반질이 더 길어요. 다시 위에 있으면 두 개 어때요? 같아요. 기 똑같겠죠? 바깥에 있으면. 또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동안은요 위에 있다, 위에 있다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 문제는 위에 있다가 아니라 안에 있다. 사실 근데 이게 왜 애매하냐면 제가 어릴 때는 또 이거를 진지하게 배웠어요. 어떤 도형의 내부랑 외부라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 진지하게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푼다면 이런 느낌이야. 자, 병이랑 아무리 씌울 수 있겠니 이제? 네. 요거 그냥 양쪽씩 제곱해서 부등 안 바뀌고요. 요거랑 연립까지 해서 쭉 해보시면 아래가는 부등이 나올 겁니다. 그거 알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잠깐 쉬기 전에 한 문제, 제가 혹시 이번에 건너뛴 문제가 3개 있었지? 4개. 자, 그 중에 한 문제 제가 좀 소개를 잠깐만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2교시에는 또 제가 건너뛴 나머지 3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한 30분만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자, 몇 쪽 가냐면 이거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몇 쪽이냐면요. 자, 중단원 267쪽에 20번 문제입니다. 자, 중단원 267쪽에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에다가 필기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역시나 이게 이제 시험에 솔직히 나와도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하나 생각 미리 스포할까? 이게 모학교 시험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했죠. 이렇게 안 나올 거라고. 왜냐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한 가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를 풀려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근데 참고로 이 정리를 지난번 시험 때 한번 증명을 한 적이 있는데, 걔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마치, 저보세요. 제가 이번에 수업 준비할 때 코시 슈바르츠는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안 나올 것 같다고 했니? 안 나온다고. 저희 증명은 교과서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응용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다 그 말 했잖아. 얘가 딱 그런 느낌이야. 이거 증명은 저희 지난번 1학기 때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이걸 응용한 문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는 건데 근데 과거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정리를 위에 써주고 심지어 빈칸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 한번 같이 보긴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이게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잘 안 나오는데 또 옛날에는 뭐 가끔 나왔어요.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이 문제가. 자, 읽어볼게요. 지금 원 위에 어떤 점원기가 있어요. P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두 점이 있고요. A, B.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 사실 이 멘트는 많이 봤어요. 뭐 이런 거. 저희 뭐 산술기하라던가 혹은 뭐 이거 뭐 그런 많이 봤던 멘트인데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히. 자, 지금 자, P라는 점은 어떤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적대 그릴게요. 여기로 칠게요. 그리고 실제로 A랑 B를 정확히 찍어보면 알겠지만 이 원 바깥에 어딘가 있습니다. A랑 B가 적당히 여기쯤을 제가 A라고 하고 적당히 여기쯤을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너희 그동안 배운 걸 총동원 해봐. 자, 저희 그동안 배운 것 중에 최소값 구하는 아이템 뭐 있다고요? 첫 번째. 자, 순서대로 말하자면 대칭이동 이거. 근데 얘 그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대칭을 일단 하려면 어디 접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딱 봐도 뭐 어디 접을 데가. 이렇게 접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접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배웠지? 산술기야. 얘 산술기할까? 또 산술기야 각이 너무 아니야. 뭐 양수란 조건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아닌 것 같아. 산술기야. 그렇다고 코시 주관했을까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코시 주관식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얘를 구하는 거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차 함수일까?
일단 이게 뭐 식이 일단 없잖아. 그리고 아마 식이 나온다고 해도 아마 2차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동안 배운 거로 안 되는 문제야. 지금부터 자, 여기 옆에다가 P를 하나 넣을게요. 이 문제를 풀려면요. 한 가지 정리를 알아야 돼. 다시. 그래서 과거 시험에는 이 정리가 위에 써 있어요. 그냥. 얘를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나올지 몰라도 이렇게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야. 개인적으로. 자, 이 정리의 정식 명칭은요. 파푸스. 들어본 적 있나? 파푸스라는 수학자의 중선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너네 1학기 때 증명을 한 적 있어요. 한번 보시면 기억나시려나? 자, 그러니까 이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푸는 문제예요. 혹시 공부할 친구들은 머릿속 한 구석에 플랜 A, B, C 다 안 되면 특히 이런 상황일 때는 이 정리를 쓸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최소값 구할 때 옛날에는 많이 썼던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요 어떤 상황일 때? 자, 먼저 하나 써볼까요? 자, 여기를 제가 왼쪽과 깔맞춤 할까요? P, A, B 이렇게 삼각형인 상황에서 다들 혹시 중선이란 말이 뭔지 알아? 중선이란 말? 변을 어떤 변에 중점을 지나는 요 선의 이름이 중선이에요. 너네가 그 무게중심 구할 때 중선을 쓰거든요. 중선.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그래서 여기 가운데 요 만나는 중점을요. 편의상 대문자에 저도 미들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이 친구의 결론이 있어요. 이 상황일 때 되는 시간화가 있다. 걔를 알아야 접근이 가능해요. 이 문제는. 뭐가 가능하냐면 결론입니다.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데 자, 이런 게 돼요. 자,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사실 이게 이번 문제죠. 사실 이번 문제가 딱 이 자리예요. 얘랑 같은 게 있어요. 자, 이걸 외우시면 돼요. 얘랑 뭐랑 똑같냐면 오른쪽에 2 괄호 치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AM 뭐요? 요 AM의 제곱 플러스 여기 가운데 PM 뭐 PM? PM? 요거랑 같다라는 의미야. 이거 제곱이랑.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1학기 교과서에 이 증명 문제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는지 요거 증명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니요. 자, 이거는 그냥 필기하지 마세요. 이 증명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혹시 기억 안 나? 이거 좌표로 가요. 이렇게 M을 원점으로 하면 좌표로 가는 거야. 여기에 있는 P라는 점 적당히 뭐 A, B라고 두고요. B라는 점을 제가 C, 0이라고 두면 이 점 뭐가 되는 줄 알아? 길이가 같은 얘는 뭐가 돼? 요렇게 사람들이 여기다가 거리 구하는 공식이 지난번 시험 공이잖아. 그래서 그때 배울 때 이 문제가 나와요. 이걸로 거리를 한번 싹 구해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증명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 교과서에 나오긴 해. 이런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얘를 써야 돼요. 과거 시험에는 이게 그냥 위에 나와 있어요. 요식 쓰라고 나와 있었어요. 쓰라고. 자, 이제 가볼까? 요게 지금 딱 이 상황이죠. 이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삼각형을 쫙 긋고 똑같이 세팅할게요. 여기다가 중선을 딱 그으면요. 여기를 그냥 M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번 문제는 위에 보시면 A라는 점 나와 있고 B라는 점 나와 있으니까 이론상 뭐를 구할 수 있지? 이 중점 구할 수 있면 이 중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점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이 중점 좌표 얼마예요? 6,1인가? 자, 이제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포인트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쓴 겁니다. 그럼 그 정리에 의하면 뭐가 가능하다고? 2 곱하기 AM 제곱 더하기 PM 제곱이랑 이게 같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어려운데 이 문제는 너네가 아는 문제예요. 해보시라. 자, 이거를 풀자라는 거야. 이렇게. 자, 한 번 더. 혹시 이제 여기서
우리 AM제곱은 구할 수 있니 없니? 요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한번 구해보실래요? 혹시 뭐 나올까 이거? 여기 쓸까? 여기 AM이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요게 5인데 요 자리는 5가 아니에요. AM의 제곱자리야. 뭐라고 써요? 20 플러스 PM의 제곱이랑 똑같죠? 이렇게. 그리고 자, 2를 분배하시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번 문제는 이 친구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얘랑 같은 식이니까 이 친구의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 맞나? 같은 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이 친구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최소가 되는 거 구하면 되는 거 맞나요? 네. 얘가 최소인 거는 제가 최소인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혹시 PM이 어딘지 보여요? 여기가 PM이거든요. 와우. 이거 저희 최소값 구할 줄 알지? 저거 아까 현서가 물어본 그 문제예요. 뭐가 있는 문제예요? B 빼기 아닌 문제예요, 저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다시 과거에는 아마 조만간 보실 겁니다. 어떤 학교가 하는 어딘지 말 안 할게요. 과거에는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까봐 쌤들도 이식 주고 심지어 밑에 빈칸 문제였어요. 한 2개 정도 비워놓고 그냥 2개만 치워봐요. 그런 식이어서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몰라도 풀 수 있게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는 거야. 정해주세요. 그래서 언제 이게 파푸스 각입니다. 파푸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면 파푸스 쓴다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항상 각을 봐야 돼요. 산술기야 뭔지 쓰는지 이게 파푸스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파푸스 이용해서 가시면 되고 얘는 여러분들 아시는 D 빼기 R 문제겠죠. 마무리 지어봐. 자 지금 시간 26분인데요. 5분만 쉴게요. 2교시는 같이 할게요. 그럼 풀어봤어요? 풀 수 있는 것도 있더니 어디를 푸신 거예요?